이제 조직 몰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직 몰입의 메이어 알렌이 이제 조직 몰입 3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몰입, 교훈적 몰입, 지속적 몰입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몰입이라는 것은 조직에 대한 어떤 소속감, 애착심, 주인의식. 예. 그래서 조직의 가치와 이제 내 개인적인 가치가 온라인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막 충성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재적인 어떤 동기 있어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이런 정서적인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진짜 원해서 이 조직에 있게 되는 정서적인 몰입이고요. 또 규범적 몰입도 있습니다. 이 조직에 남아야 할 의무감이 있죠. 이 조직이 나한테 준 걸 생각하면 이 혜택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고, 내 동료에 대해서 같이 했던 시간들이 있고, 내가 그래도 해야 할 어떤 규범,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투투,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적인 몰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몰입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옮길 수가 없어. 예, 딴 데 갈 수도 없어. 예,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시간, 노력, 매몰 비용, 선크 코스트를 생각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산적인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이탈했을 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need to 필요해서 이 조직에 있어야 된다라는 지속적인 몰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몰입이 조직의 몰입의 세 가지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의 어떤 유형별 몰입의 효과성을 데이터로 연구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조직 문화와 몰입의 유형의 상관관계를 본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3년도 결과인데요. 공동체 문화, 혁신지향 문화, 위계질서 문화, 시장제약 문화가, 각각의 문화가 이런 세 가지 몰입,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이런 규범적 몰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 그래서 베타 값을 한번 봤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의 표준화 계수인데요.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보는 베타 값을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값이 공동체 문화에서 이제 정서적 몰입 효과가 0.42 정도. 예. 그리고 혁신지향 문화에서는 정서적 몰입이 0.35. 공동체 문화에서 정서적 몰입이 높더라.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어떤 몰입, 그 몰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정서적 몰입을 가게 하는 어떤 조직의 문화들이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하더라. 그래서 혁신의 증가율은 67%, 생산성은 76%, 성과도 2.5배나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이 정서적 몰입을 가져오게 하더라. 이번 주에 팀원에게 자율성을 주었는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는가? 성장 기회를 논의했는가? 일의 의미를 연결을 했을까? 예,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리스트로 가져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리더가 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리더십의 언어의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답이 다 있다가 아니라 내가 모른다도 아니지만 예,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호기심을 가지는 어떤 비난이 아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좀 안전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질문들. 예. 그리고 옳은 실패라는 표현을 쓰듯이 성공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에 집중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감사의 표현들. 예. 그리고 이 문제를 팩트 근거에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리더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어떤 리더의 어떤 언어 습관, 이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만드는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리더가 주목하고 측정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조직 문화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리더가 어디에 좀 주목하고 있는가? 리더가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측정하고 있는 건 그 대상이 어디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중요한 사건, 위기에 대해서 리더의 반응, 이게 그의 중요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가 돈을 쓰는데 코칭에 돈을 쓰고 교육에 돈을 쓰고 그렇죠? 인력, 시간, 자원 할당 방식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직원들은 리더의 그림자를 밟고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가 어떤 역할의 어떤 모델링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떤 식의 어떤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예, 어떤 기준이 되는가. 이건 조직의 핵심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제 이 전략, 아무리 좋은 전략도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명확한 비전, 실행 이런 것들이 수립된다고 해도 이걸 실현해내는 문화가 없으면 구현해내는 방식이 없다고 한다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유된 가치와 행동 방식이 구현되어야 되는 어떤 문화, 이것과 또한 이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렵다. 그래서 전략과 문화와 구조가 얼라이먼트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정렬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야 어떤 이 동력,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무리 좋은 전략도 문화가 받쳐주지 않고 이게 불일치가 된다든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세요.